개성공단 2천만 평 공약을 건넨 드루킹. 이 정도면 김경수 지사의 비선 실세 아닙니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이 드루킹의 작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요청으로 드루킹이 건넨 재벌 개혁 공약 보고서에 개성공단 2천만 평 정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직후 드루킹과 의례적인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 상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는 재벌 개혁과 같은 중요한 대선 공약을 논의할 정도의 관계였으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의 비선 실세, 김경수 지사의 최순실급이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드루킹의 여론 조작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피의자로 전환된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과의 공범 여부를 철저히 밝혀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여론 조작 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고한 내용인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재벌개혁 정책 공약 자문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지사하고 드루킹하고 그 시그널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잠시 보면 김 지사가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드루킹한테 보낸 시그널입니다. 다음 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일이면 문재인 후보겠죠.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같은 해 1월 10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체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서 재벌개혁 정책 공약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이 포럼 기조연설을 끝낸 직후인 같은 날 오후 2시 43분 그 시그널로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김씨 그렇게 드루킹에게 보내면서 오늘 문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자 김씨는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드루킹 김씨는 최근 특검팀에 출석해서 김 지사를 만날 때마다 정책 관련 문건을 종이로 출력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나군요. 시그널로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확실한데 이거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2천만 평 공약을 건넨 드루킹. 이 정도면 김경수 지사의 비선 실세 아닙니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이 드루킹의 작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요청으로 드루킹이 건넨 재벌 개혁 공약 보고서에 개성공단 2천만 평 정책이 담겨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직후 드루킹과 의례적인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 상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는 재벌 개혁과 같은 중요한
대선 공약을 논의할 정도의 관계였으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의 비선 실세, 김경수 지사의 최순실급이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드루킹의 여론 조작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피의자로 전환된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과의 공범 여부를 철저히 밝혀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여론 조작 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고한 내용인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재벌개혁 정책 공약 자문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지사하고 드루킹하고 그 시그널을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잠시 보면 김 지사가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드루킹한테 보낸 시그널입니다. 다음 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일이면 문재인 후보겠죠.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난 같은 해 1월 10일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체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서 재벌개혁 정책 공약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문 대통령이 포럼 기조연설을 끝낸 직후인 같은 날 오후 2시 43분 그 시그널로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김씨 그렇게 드루킹에게 보내면서 오늘 문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자 김씨는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드루킹 김씨는 최근 특검팀에 출석해서 김 지사를 만날 때마다 정책 관련 문건을 종이로 출력해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큰일 나군요. 시그널로 주고받은 그 내용들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확실한데 이거요 최순실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이 기사를 쓴 거지 네. 타살서를 유포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은 저도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슈파이터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요? 정창원 사회부장이 취재를 좀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워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노회찬 대표가 늘 들고 다니던 휴대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 문자 메시지를 비서실장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임의 저장 방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경찰이 확인해서 김종철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그것을 확인해서 당 내부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이 기사를 쓴 거지 타살서를 유포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은 저도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슈파이터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요? 정창원 사회부장이 취재를 좀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워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노회찬 대표가 늘 들고 다니던 휴대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 문자 메시지를 비서실장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게 이제 임의 저장 방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네. 경찰이 확인해서 김종철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네. 그것을 확인해서 당 내부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이 기사를 쓴 거지 네. 타살설을 유포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은 저도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슈파이터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창원 사회부장이 취재를 좀 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 워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아니라 노회찬 대표가 늘 들고 다니던 휴대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 문자 메시지를 비서실장에게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게 이제 임의 저장 방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네. 경찰이 확인해서 김종철 비서실장에게 건넸고 네. 그것을 확인해서 당 내부에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산에 푸른 경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에 높은 기사 이별의 짚어왔네 누구와 모르기도 전하도 누구와 누리어서 두세대로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들의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바람에서 은숙한 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빛과 어머니 빛나는 나라에서 우리 모두 선선하게 길이 고정하세 삼국통일 이루고 간 바람의 정치는 오늘의 이어나가 생활을 정치구나 영광된 세대 속에 새 역사 창조하여 유산으로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다시만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하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대한의 국단.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대한의 국단.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대한의 국가.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대한의 국가.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대한의 국단.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수 분당 사태를 이끈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신자하고 손잡은 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당이라고 부르지 마라.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보수팔이 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어제 정의를 하기를 배신의 당 사람들 끌고 왔는 한국당도 배신의 정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자하고 손잡고 이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신과 보수의 이념과 보수의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배신자를 끌어들인 홍준표도 배신자로 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당하고의 단일화는 끝났다. 더 이상 배신의 정당하고는 더 이상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자들은 문재인 되니까 배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준표는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저하고 가까운데 그 사람한테 내가 홍준표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어. 홍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정의해달라고 했더니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홍준표는 잡놈이라는 잡놈. 잡놈이니까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보편적으로 보수우파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 의원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그동안 만들어진 지지율이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간마다 뭐야 지금? 자, 계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간마다 뭐야 지금? 자, 계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간마다 뭐야 지금? 자, 계속